규제가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오히려 정말 실거주자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5분 투자로 10억을 아껴보자. 안녕하세요. 직방TV 절세의신 제네시스입니다. 요즘 들어서 부동산 세법 혹은 정책 관련해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일종의 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그 법안이라는 게 발의가 되고 폐기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그와 관련된 부동산 세법 썰 관련된 내용을 모으고 모아서 한번 정리를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세금 뉴스 중 이슈가 되는 걸 몇 가지 골라봤습니다. 먼저 취득세 관련입니다. 취득세 보니까 제목이 다주택자 법인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 사는 거 제동 걸리는 거냐, 다주택자 먹잇감 된 공시가 1억 아파트 1% 취득세 손본다. 일단 취득세에서 공시가 1억 이하 주택도 취득세 중과가 될 전망이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워낙 세금이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틈새를 찾고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최근에는 급기야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받기에 이르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 하니까 이제 국토부 장관님이 이제 앞으로 뭔가 대응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현재까지 확인된 걸로는 착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착수에. 그러니까 관련돼가지고 내용 나오고 관련된 법안을 고치고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이 시행이 될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뭐냐면 주택수 합산 및 중과 제외 주택에 관한 건데, 이때 주택수는 취득세입니다. 양도세 주택수가 아닙니다. 그 중에 이제 8번.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투기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주택시장 침체 지역 등 배려가 필요해서 중과라든지 취득세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단 재개발구역 등 관리지역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상관없이 취득세 중과가 해당이 된다는 거죠. 주택수도 들어가고. 만약에 관련 조치가 취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1억 이하라 하더라도 취득세 주택수하고 중과 대상 적용이 되겠죠.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제 이거를 또 취득하는 데 들어가는 거래 비용, 취득세가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미 기존에 샀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걸 가지고 버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걸 팔고 다시 비슷한 걸 사려고 하면은 그 가격을 또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1억짜리를 샀는데 취득세 1% 100만 원만 내고 샀습니다. 그게 이제 12% 1200만 원 내라고 하면은 갑자기 그게 가치가 1억 1200까지 올라간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느긋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규제가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오히려 일부 매물이 잠겨서 정말 실거주자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가격이 저렴한 거는 농어촌 지역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농어촌에 있는 게 아니고 일정 몇 가지 요건을 갖추면 농어촌 주택 같은 경우는 취득세 중과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자, 그럼 그거하고 또 구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 1억 이하짜리 집어넣었다가 농어촌 주택도 들어가면 이거 또 정말 피해보시는 분들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세심하게 잘 이렇게 다루셔서 누구나 봐도 납득할 만큼, 그리고 지나친 투기 수요를 막을 수 있게끔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도 취득세입니다. 이거는 이제 23년에 개정이 되고 이제 실제 시행이 될 예정이에요. 주택 상속 증여 세부담 커지고 실거래가 기준 취득세 내라. 2023년 취득세 개정 예정, 증여는 2022년까지 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명의가 바뀌면 명의 이전에 따라서 취득세라는 걸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의를 이전하는 게 유상이 있고 무상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가를 주고 하는 게 있고요, 대가가 없이 하는 게 있습니다. 유상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매매, 우리가 이제 돈을 주고 집을 샀을 때 당연히 이때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취득세가 나오죠. 그 나온 취득세가 1%, 8%, 12% 그렇게 취득세 중과가 적용이 되는 거였는데, 무상으로 이렇게 주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증여, 상속, 특히 최근에 증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이때 증여하는 경우에는 실제 시세가 아니라 시가 표준액, 소위 말하는 이제 기준시가 이렇게 좀 낮은 금액으로 할 수가 있어요. 시세가 한 5억짜리라면은 거기에 관련된 기준시가가 3억이다. 그러면은 그 3억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무상 증여에 한해서도 23년부터는 이제 시가 인정액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 시가 인정액에 간평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매매사례가가 들어가겠죠. 실제 거래된 가격으로.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증여 취득세도 이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만약에 증여를 하려고 한다. 그럼 언제 해야 될까요? 당연히 2023년 전에 해야 되겠죠. 그런데 2023년 전에 하더라도 날짜가 있습니다. 언제 하셔야 되냐면은 4월 전에 하셔야 돼요. 왜 4월 전에 해야 되느냐?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공시가격이 이때 결정이 나요.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되면은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특히 수도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 요인이 적을 뿐더러 설령 집값이 부합된다고 하더라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장기적으로 90%까지 다 맞춘다고 했잖아요. 시세 대비. 그러면 공시가격은 무조건 오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르기 전에 이때 증여를 할 거다. 그러면 증여가 많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시장에 매물이 또 잠기겠죠.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나는 증여를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이걸 보니까 에이 증여하자 이렇게 되겠죠. 어차피 증여를 생각하신 분들은 더 빨리 하시는 거고. 그래서 관련 조치가 취해진다면 이거는 별 문제 없이 그냥 시행이 될 겁니다. 22년 4월 전에 이제 증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겁니다. 공시가격 인상되기 전에 시장 매물은 더욱더 감소가 되겠죠. 왜냐하면 증여를 하고 나면 해당 물건을 5년 안에 팔 경우에 증여받은 취득가가 아니라 당초 취득가로 가서 양도세를 내기 때문에 보통 다 5년 정도는 가져갈 걸 각오하고 가거든요. 그러면은 시장의 매물은 더욱더 줄어들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관심 갖고 있는 양도세 비과세 있죠. 제목을 보면 세금 수천만 원 달렸는데 1주택 양도세 12억 비과세 도대체 언제 되는 거냐. 1주택자 12억 양도세 완화 안 하나 못 하나 11월 국회에 쏠린 눈. 이 비과세 기준 9억에서 12억으로 올라간다는 거 과연 언제 될까요? 되긴 할까요? 만약 관련 조치가 취해진다고 한다면 차익 실현하기 위한 매물이 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때 9억에서 12억으로 올라가니까 이때 차익을 이제 실현시키고 이번에 좀 팔자 하는 그런 매물들이 좀 나오겠죠. 특히 1주택 비과세 그리고 일시적 1주택 비과세 이런 것들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비과세 관련 사고도 좀 늘어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비과세라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세금을 안 내니까 굉장히 좋은데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그만큼 큰 혜택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요건에서 벗어나면 비과세 혜택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최종 1주택 비과세도 들어왔고 여러 가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실수하기 딱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비과세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되시면은 그리고 이게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돼서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 분들과 만나서 검증을 하신 후에 진행을 하실 거를 꼭 당부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나온 게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건 이제 부동산 법인 관련된 내용이에요. 법인 분양권 단타 못 친다. 또 부동산 증세 법안 발의. 부동산 단기 투기로 생긴 소득의 최대 50% 중과. 이거는 이제 법인 관련된 이야기인데 토지 등 양도 차익에 대한 추가 법인세를 더 늘리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법인으로 명의를 좀 분산을 시켜서 주택을 사고 그걸 내가 팔면 그 차익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법인세를 냅니다. 그런데 그 세율이 10에서 20%예요. 원래 법인은 그렇게 부동산을 막 사고 팔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동산을 팔았을 때 남는 차익에 대해서는 토지 등 양도 차익에 대한 추가 법인세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10%였던 거를 20%로 올려서 토탈 30에서 40 정도 이렇게 세금 부담을 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법인 부동산 차익에 대한 과세는 대폭 강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법인이 부동산 법인은 아니잖아요. 정말 그냥 회사를 운영하고 그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내가 사택으로 필요하거나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산 그런 회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회사들까지 세부담이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형평을 맞출 거냐 그런 이슈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정말 실행이 된다면 단기 매도 물건은 좀 나올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종부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버틸 수가 없어요. 법인은. 법인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은 3%에서 6%인데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뭐 10억이다. 여기 대해서 공시가액이 7억이다. 그 7억에 대해서 3% 하면 벌써 2천만 원이에요. 6%면 4천만 원 나오고 그걸 매년 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버틸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매물이 좀 나올 거고 어차피 법인 같은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아니라 금액에 따라서 내가 내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세금 내가 60% 70% 내는 것보다는 그냥 팔고 나오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분명히 물건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이렇게 계속해서 규제를 통해서 모든 걸 다 막겠다고 하는 그 생각이 조금 안타깝죠. 이렇게 된다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 좀 감안을 해주시면서 아직 뭐 이렇게 해당 내용이 발의만 된 거기 때문에 현재 통과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두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조금 더 두고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 나온 네 가지가 전부 다 만약에 통과가 됐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취득 단계에 있어서는 그냥 전부 다 취득세 중과가 들어갑니다.
모든 주택이. 좀 안타깝죠. 그리고 증여취득세도 이제 늘어나겠죠. 그냥 시세대로 다 내야 되는 거 이제. 보유 단계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때문에 보유세는 계속해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양도 단계에 있어서는 비과세가 이제 9억에서 12억으로 좀 늘어나긴 하지만 추가 법인세가 50%가 들어가면 법인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60에서 한 70 정도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개인의 75와 거의 좀 비슷해지는 그런 모양새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세부담이 엄청 이렇게 커지는 그런 단계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영상은 최근에 부동산 세법 관련해 가지고 나오고 있는 근황 이야기들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보태어서 가정을 해본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히 이제 증여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게 거의 확실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리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특히 1억 이하 그리고 또 부동산 법인 이런 경우에는 지나친 투기 수요로 접근하는 거는 자제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관련된 내용에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후속 조치는 알림 설정하면은 제가 또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